안녕하세요. 교정의 신 리샘TV의 마스코트 친절한 리샘씨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구조물이라도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만 그 기능을 충실히 그리고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의 위치에 있는 혀, 평소 어느 누구도 딱히 혀의 위치나 움직임에 별다른 신경을 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혀에게도 바람직한 위치가 있고 이 혀의 위치는 생각보다 우리의 얼굴과 턱, 목 등 구조의 정렬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비대칭 교정 전문 한의사가 바라본 혀의 위치와 뮤잉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뮤잉 운동이라고 해서 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뮤잉은 영국의 치과의사분들의 견해로 치열과 턱의 구조적인 문제를 기존의 치아 교정과 턱 성형이 아닌 혀의 위치, 올바른 저작, 목과 어깨의 바른 자세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치과 교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비판하다 보니 영국 치과교정협회에서 2018년에 결국 마이크 뮤를 제명시켰다고 합니다. 치과교정 진료를 하고 계신 치과의사분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혀의 위치와 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안면비대칭과 체형 부정렬을 교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뮤잉 운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뮤잉은 단순히 혀와 구강의 구조가 아닌 인체 정렬적인 관점에서 바른 자세의 필요성을 먼저 역설합니다. 등과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간 머리 위치를 바로 잡아야만 턱과 설골, 혀의 위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전체인 숲을 보고 교정을 해주어야지 나무만 보고 교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저희 리샘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씹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며 몸을 음식 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와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은 천천히 씹고 씹으면서 혀와 턱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키기 전에는 한 템포 쉬고 삼키되 혀를 이용하여 음식을 목으로 이동시키면서 삼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소개드린 영상 잘 씹고 잘 삼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뮤잉의 핵심, 혀의 위치 개선 운동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입을 살짝 다문 상태에서 현재 혀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보시겠어요? 혀가 입천정에 붙어 있는 경우, 입의 중간에 떠 있는 경우, 혀가 아래턱 쪽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혀의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혀 끝을 포함하여 혀 전체가 입천정에 빈 공간이 없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N, 이나 은, 을 발음하게 되시면 혀 끝이 저절로 입천장에 붙게 됩니다. 그때 혀의 가장 좋은 위치는 윗치아에서 1cm 정도 떨어진 위치이며 윗니에 혀가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혀의 몸통과 뿌리까지 입천정에 쭉 붙도록 하여 입천정에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아마 혀 뿌리 부위는 뜨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 부착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혀에 힘을 살짝 주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주시면 됩니다. 혀의 위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던 분들은 혀끝만 간신히 붙일 수 있고 몸통을 붙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혀의 근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인데요.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조금씩 입천장에 혀가 붙는 면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뮤잉 운동이 체형 교정이나 안면비대칭 교정을 하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분 등 거북목이나 일자목 등의 자세 부정렬이 설골을 후 하방으로 잡아당기면서 혀의 위치를 아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세의 정렬과 혀의 위치를 같이 교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래턱의 전후경사 중 특히 무턱인 경우에 설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혀의 위치가 변이되기 때문에 혀의 위치 교정은 무턱 교정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혀의 근력 약화는 턱관절의 문제와 턱비대칭을 유발하는 턱 주변의 근육 불균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화된 근육의 강화는 자가교정 운동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뮤잉이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 개선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치과 쪽에서는 뮤잉의 효용을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최대 25세 이하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뮤잉을 통해 상악이 좁아지지 않도록 하여 악궁 문제로 인한 치열을 개선하거나 얼굴 변형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혀의 위치와 혀의 근력 약화로 인한 주변 근육의 불균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뮤잉의 효과는 성인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끝난 성인들도 상악궁이 점점 좁아지는 경향을 띠며 더군다나 혀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분들은 그 좁아지는 속도가 더욱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혀의 근력 저하로 인해 상악과 광대의 위치가 점진적으로 변이되고 설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중턱 등 아래 턱선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의 구조를 보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인들에게도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뮤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평소 혀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분의 앞모습입니다. 이중턱이 보이는데 혀를 입천정에 붙이니 바로 이중턱이 사라지고 인매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의 옆모습인데 이분도 혀를 입천정에 붙이니 아래로 처졌던 이중턱이 바로 개선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물론 이중턱의 지방이 바로 빠진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혀와 설골이 이중턱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혀의 위치가 내려와 있는 분들은 살을 빼더라도 없어지지 않은 이중턱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인 뮤잉의 효과는 이중턱의 개선, 무턱의 개선, 광대와 상악의 위치가 처지지 않도록 지지, 장기적으로는 뒤통수가 납작한 두상 모양의 개선과 턱 주변 근육 균형을 통한 안면 비대칭의 개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잉 운동을 통해 효과 보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를 올바르게 취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허리와 가슴을 펴고 목 위치를 바로 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말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혀가 입천정에 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뮤잉 중에 턱에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이를 너무 악물게 된다면 뮤잉을 하는 시간을 줄였다가 천천히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혀에는 힘을 살짝 주되 턱 근육의 긴장은 최대한 풀어야 합니다. 추후 혀 위치가 개선되어 바른 위치에 혀가 잘 놓이게 되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있어도 혀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뮤잉 운동을 혀의 위치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떨어진 혀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안면 비대칭 자가교정 방법들처럼 혀의 위치가 바르지 않은 성인들은 물론 무턱, 긴 얼굴, 이중턱, 턱 비대칭, 상악과 광대가 계속 처짐이 있는 분들께도 뮤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